Qu'est-ce que je vais te nommer? Je vais te nommer l'amour. L'amour a la raison. L'amour et moi, nous sommes un. Nous sommes un. 안녕하세요, 꾸빠빠입니다. 5월 3일 예약 구매 이후에 열흘이 좀 넘게 걸려서 제품을 받았는데요. 에어팟 2와 같은 H1 칩을 공유하면서도 더 좋은 음질과 9시간의 재생시간이 매력적이어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뷰는 외형, 착용감, 음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이틀 정도, 정확하게는 16시간 정도 착용 후에 영상을 올립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본체,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습니다. 본체는 무광에 매끄러우면서 은은한 광택이 있습니다. 내부의 유닛을 볼게요.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빛의 상징인 B 모양의 물리 버튼입니다. 이 모양으로 재생, 통화 스킵이나 더블 클릭으로 다음 곡 재생, 트리플 클릭으로 전 곡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에어팟 대비 물리 버튼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큰 장점입니다. 시리의 인식률이 좋아졌다지만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끄럽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은 이어 후크인데요. 견고한 듯 하면서 탄성이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귀와 빠지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 유닛의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 시에 이어팁으로 오는 피로도 있고 이어폰 무게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착용해보면서 비교적 편안하다고 느낀 부분은 이어 후크가 한몫한 듯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이어팁이 제공되는데 커널형 제품을 쓰시는 만큼 귀에 잘 맞는 이어팁을 골라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차음성뿐만 아니라 착용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착용하시면 에어팟보다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곧 적응되더라고요. 페어링은 케이스를 열기만 하면 연결이 준비되고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데 레이턴시, 즉 연결 지연 시간이 에어팟 1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착용감입니다. 유닛을 들고 이어팁 부분을 귀에 넣은 후에 후크를 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에어팟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편안합니다. 3시간 정도 연속으로 착용하기도 했지만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안경이나 선글라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외부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잔을 시켜야 되는데 한 잔밖에 안 시켰어요. 어떻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어폰을 먼저 착용한 후에 선글라스를 착용 시에는 비교적 쓸만한데 아무래도 이물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한참 쓰고 있다 보면 괜찮기는 합니다만 쓰고 벗을 때 이어 후크 부분과 선글라스 다리 부분이 마찰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착용 후에 구입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조건을 테스트해보면 사실 에어팟이 달리기나 혼자 하는 운동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접촉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운동 혹은 지하철에서는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우선 글러브를 끼고 보여드릴게요. 에어팟은 작은 동작에는 무리가 없으나 바디샷이나 훅 동작에서는 빠지기도 합니다. 격렬하게 몰아붙이는 운동을 즐기신다면 이 제품만한 게 없을 겁니다. 운동 시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안정적이고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음질입니다. 우선 전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편차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음질 부분은 주로 에어팟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H1 칩을 공유하는 형제 모델로 기본적으로는 비치가 갖는 이미지가 중저음이 강한 브랜드라는 평이 있는데요. 파워비츠 3의 자료를 보시면 저음이 강조되고 미드레인지가 약간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제품 역시 비치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모델 같습니다. 저음은 좀 힘이 있게 들리고 고음 부분은 아주 미세하게 약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베이스 부분은 저음을 내는 악기들이나 남성 보컬이 노래를 부를 때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특징이 도드라져서 불편하다기보다는 적당히 윤활유 작용을 한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힙합 음악이나 락, 기계음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고음이 강조되는 장르를 계속 들으면 살짝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선명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몰아붙이는 신나는 음악이나 이런 신나는 음악을 운동이나 역동적인 무언가랑 같이 한다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과 비교를 해보면 커널형이어서 귀에 완전히 밀착되고 균일한 음질을 갖습니다. 에어팟은 오픈형이라서 귀 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귀에 잘 맞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귓구멍이 좀 크거나 귓바퀴 내부의 형태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소리가 새어나가서 저음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편의성을 위해 희생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비추는 베이스 역시 더 풍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는데요. 본래 갖고 있는 음질을 크게 과장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묵직한 느낌의 음질을 만들어낸 듯 합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모두 선명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비트를 만들어내는 악기에 더 특화된 느낌이 듭니다. 총평을 하면 에어팟이 기본적이면서 딱히 흠잡을 데 없는 평범한 백반 느낌이라면 파워비치 프로는 개성이 있는 육식이 포함된 별미 느낌입니다. 당연히 음질 또한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취향 좀 타겠다 라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두 달 정도 들어보면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16시간 정도 들었을 때는 여기까지인 듯 합니다. 통화 음질 부분은 에어팟이 무선 이어폰에서 좋은 평을 갖고 있는데요. 파워비치 프로를 소음이 있는 곳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려? 어떻게 들려? 그래? 에어팟 대비? 오케이, 알았어. 여보세요? 여기는 바람이 좀 더 불어. 어때?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종합해 볼게요. 파워비치 프로는 에어팟과 같은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팟 2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합니다. 빠른 연결성, 시리아, 호출 기능, 착용 감지 기능 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가면서 더 긴 9시간의 재생시간, 간결한 물리 버튼과 풍부한 사운드는 에어팟을 압도합니다. 다만 착용감에서 에어팟 대비 불편하고 케이스 역시 커서 휴대성 또한 나쁜 편이에요. 호불호가 분명할 듯한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좋은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음질입니다. 에어팟이 와이어리스 이어폰을 편의성과 플랫한 음질로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하지만 늘 좋은 소리에 목말랐는데 이 제품은 충분히 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청음을 통해서 좋은 베이스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긴 시간을 착용해 본 후에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